안녕하십니까. 자료 분석 1조 최종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저희 조는 복부 비만과 사회적 및 임상적 요인의 인과관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분석을 진행하였고 모델을 선정했습니다. 이번 최종 분석에서 이 모델을 가지고 변수 선택법을 이용해 가장 적합한 모형을 선택할 것입니다. 먼저 변수 선택법 이전 모델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을 회귀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인슐린, 당뇨병, 체중, 목둘레, 요산도, 신장 변수의 PR 값이 0.05 이하로 유의하였으며 모델 설명력도 0.814로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의 수준 5% 하에서 F 통계량 값이 0.05보다 작으므로 추정된 회기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중 회기 분석에서는 모든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를 설명하는데 동일하게 기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최종 분석에서 모델에 기여하는 변수들을 선별할 수 있는 AIC 함수를 기반으로 하여 기여도가 낮거나 거의 없는 변수들은 모델에서 제외시키는 변수 선택법을 이용해 가장 적합한 회귀 모형을 선택해 볼 것입니다. 저희 조는 여러 가지의 변수 선택법 중에서 후진 선택법을 이용했습니다. 후진 선택법이란 독립 변수 후보 모두를 포함한 모형에서 출발해 제곱 합의 기준으로 가장 적은 영향을 주는 변수부터 하나씩 제거하면서 더 이상 유의하지 않은 변수가 없을 때까지 설명 변수를 제거하고 이때의 모형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후진 선택법을 이용해서 차례대로 변수를 제거해 나가면서 최종 모형을 선택할 것입니다. 먼저 헤모글로빈 변수를 제거했습니다. 그 다음 소득액 변수를 제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흡연 변수를 제거했고 더 이상 유의하지 않은 변수가 없을 때까지 설명 변수를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AIC 값이 가장 낮은 모델로 최종 모델을 선정했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이 종속 변수가 허리 둘레이고 설명 변수가 인슐린, 당뇨병, 체중, 목둘레, 요산도, 신장 변수를 가지는 모델이 선정되었습니다. 최종 모델에 대해 회귀 분석을 한 결과
설명 변수의 PR 값이 0.05 이하로 전부 유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R 스퀘어 값도 0.8137로 모델의 설명력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의 유의 수준 값이 0.05보다 작으므로 이 해기 모델은 유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기 모형에서의 가정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 해기 모델의 잔차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려보았습니다. 그 결과 정규성 가정에 대해서는 점들과 직선이 유사하므로 잔차들에 대해 정규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등 분산성 가정에서는 잔차가 고르게 분포하고 있어서 등 분산성을 만족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잔차의 독립성도 dw 값이 약 2에 가까우므로 독립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최종적으로 데이터의 가정성이 적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중 해기 분석에서 설명 변수들 사이에 선형 관계가 존재하면 해기 계수의 정확한 추정이 어려우므로 다중 공선성이 있는지 확인해 보았고 VIF 값이 10 이상이면 다중 공선성에 문제가 있다고 할 때 모든 값이 10 이하로 문제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최종 모델에 대해 회귀 분석한 결과에 대해 간단히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모델을 다중 회귀 분석한 결과 독립 변수인 인슐린, 당뇨병, 신장, 체중, 목둘레, 요산도 변수가 p-밸류 값이 0.05 이하로 유의하므로 결과 변수인 허리 둘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추론할 수 있고 설명력이 0.8137이고 F값도 유의 수준 이하이므로 따라서 모델도 적정하게 추정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잔차가 독립성과 등 분산성, 정규성을 만족하므로 데이터가 가정을 잘 만족시키고 있고 다중 공선성도 10 이하이므로 설명 변수들 사이 선형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분석까지 진행하면서
저희가 느꼈던 점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예난 학생의 감상평입니다. 처음엔 관심 있는 주제를 선정해 직접 데이터를 찾는 것이 흥미로웠으나 분석의 시작인 데이터 자료 선정에서부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정제된 데이터가 아닌 날것의 데이터를 사용해야 했고 여러 번 데이터를 확인하고 바꾸는 시행착오를 통해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며 통계 자료 분석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과제에서 처음 선정한 자료의 회귀모형 설명력이 약 2%라는 결과를 확인한 후 데이터를 재선정하는 과정을 겪으며 두 번째 자료 분석 과제에선 데이터 자료 선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겠다 느꼈습니다. 다음으로 김현지 학생의 감상평입니다. 첫 번째 자료 분석을 마무리하게 됐는데 처음엔 데이터가 좋지 않아 설명력이 안 좋게 나와서 중간에 회귀 모형도 바꾸고 분석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팀원들끼리 의견을 잘 공유해서 최종 모형을 무사히 도출할 수 있었고 데이터 분석하는 동안 내가 몰랐던 분석 코드들이나 통계적 방법들을 아는 기회가 되었고 다음 2차 분석 때는 이를 계기로 데이터를 충분히 검증한 후 분석을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성효 학생의 감상평입니다. 수업 때는 이미 주어진 데이터로 분석하다 보니 순조롭게 진행이 됐었는데 이번에 자료 분석을 하면서 주제 선정부터 관련 데이터를 찾기까지의 과정과 데이터 처리하는 과정을 직접 겪어보니 많은 시행착오가 있어 쉽지 않다는 것을 느꼈고 또 주제 자체가 이미 다양한 연구를 통해 의학적으로 많이 알려진 부분이라 당연한 결과가 나올 줄 알았지만 초반에 가졌던 생각보다 모델 설명력이 낮게 나온 부분이나 분석 과정 중 삭제된 변수들을 통해 처음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와서 이 부분도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1조 최종 발표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